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1965년 을사년생 뱀띠는 사주 구조에서 을목의 유연함과 사화의 예리한 직관을 함께 품고 태어났습니다. 을목은 작은 풀과 덩굴을 상징하며 환경을 읽고 부드럽게 적응하는 힘을 주었고, 사화는 순간을 꿰뚫는 통찰력과 빠른 판단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운 덕분에 65년생 뱀띠는 평생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심스럽지만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장점이 때로는 지나친 신중함으로 비춰질 때도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신중함이 오히려 주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 힘이 되었습니다. 2025년의 운세 흐름은 그동안 쌓아온 이 판단력과 통찰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사주의 대운과 세운을 보면 올해는 기회가 급작스럽게 다가오기보다는 내가 잘 아는 분야나 이미 경험이 있는 영역에서 문이 열립니다. 무리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올해는 말보다 경청, 주장보다 조언의 자세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직접 앞장서기보다 뒤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사소한 결정 하나에도 세심함이 묻어나는 당신의 태도는 주변에 안도감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이나 협력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시기에는 그 제안 중에서도 내가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보여준 오랜 신중함을 믿고 함께 가려 할 것이며, 그 신뢰가 곧 재정적 안정과 명예로 연결됩니다. 올해는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차분히 기회를 기다리고 다가온 제안 속에서 가장 내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당신의 지혜는 더욱 단단해지고 복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2025년 65년생 뱀띠의 인연운은 새로운 사람보다는 과거와의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을목과 사화의 조합은 단기적인 만남보다는 오랜 시간 쌓인 신뢰와 정에서 복이 들어오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특히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끊기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타나 도움을 줍니다. 올해는 바로 그 오래된 인연이 귀인으로 작용하는 해입니다. 오래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한때 자주 연락했지만 어느 순간 소식이 끊긴 친구, 또는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후배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나 우연한 재회처럼 보이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며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명리적으로 올해는 과거의 선행이 보답받는 해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베풀었던 친절이나 조언, 작은 도움이라도 반드시 그 결실이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고 다시 찾는 이유는 단순한 실력이나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보여준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꾸준함 때문입니다. 이 신뢰는 금전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단발적인 수익보다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함께 투자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제안 혹은 새로운 일거리를 소개받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올해는 인연이 곧 자산이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거나 과거의 인맥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회의 문을 여는 효과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대화 속에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2025년 뱀띠의 재물운은 새로운 모험에서가 아니라 이미 나를 아는 사람들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말년까지 이어질 든든한 후원과 신뢰의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부터 65년생 뱀띠의 재물운은 확장보다 안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을목과 사화의 조합은 유연함과 직관을 동시에 지니고 있지만,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기울면 모험보다 보존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큰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을 지키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위험 부담이 큰 단기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 관리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리한 매매나 확장보다 임대 수익이나 가치 보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금융상품, 안정적인 배당 주식, 금과 같은 실물 자산 등도 올해의 기운과 잘 맞습니다. 또한 사화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에는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재정의 균형이 크게 잡힙니다. 이 운세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크게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지출 구조를 정리하고 자산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재정이 단단해집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과의 재정 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녀 교육비, 생활비, 노후 자금 등 장기적인 재정 설계가 이 시기에 안정되면 이후 수십 년간 재물운이 흐트러지지 않는 기반이 됩니다. 2025년 이후의 뱀띠 재물운은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안정을 중시하고 급격한 변화보다 차분한 조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수익이더라도 꾸준히 쌓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모험보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곧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65년생 뱀띠는 사주상 을목의 유연함과 사화의 예리함을 지녀 기운의 흐름이 섬세하고 주변 환경과 생활 습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질은 건강과 재물운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며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만 재정적인 흐름도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2025년 이후의 운세 흐름을 보면 재복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와 생활 리듬의 조율이 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사화의 기운은 일정한 리듬 속에서 안정되며 기운이 안정될수록 사고 판단이 또렷해지고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생활 패턴은 기운을 소모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영양 섭취는 신체 회복력뿐 아니라 정신적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는 금전 기회를 포착하고 현명한 재정 판단을 내리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로가 누적되면 투자나 계약에서 중요한 신호를 놓칠 수 있지만 체력이 안정되면 작은 변화도 빠르게 감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게 강도를 높이기보다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사주에서 을목은 뿌리를 깊게 내려야 안정되는데 이는 곧 기초 체력을 다지는 생활 습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 스트레칭, 규칙적인 근력 운동이 기운을 보강해주며 이는 말년까지 재복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말년의 재물운은 단순한 외부 환경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기회를 붙잡는 힘이 달라집니다. 2025년 이후의 뱀띠는 무리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스스로의 리듬을 지키는 데 집중할수록 재정의 흐름이 안정됩니다. 건강이 곧 재복의 바탕임을 기억하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이야말로 오랫동안 복을 머물게 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이후 65년생 뱀띠의 대인관계 흐름은 강함 속의 부드러움이 핵심이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뱀띠, 특히 을사생은 날카로운 통찰과 빠른 판단력을 지니고 있지만 말과 행동에서 직설적일 때가 있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 날카로움에 유연함이 더해져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운의 흐름이 그렇게 조율되는 시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끝까지 주장했을 상황에서도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먼저 듣는 태도가 나옵니다. 이 변화는 갈등 상황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양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지키고 장기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특히 사업, 투자, 거래와 관련된 자리에서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신뢰를 2배로 높이며
향후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말 한마디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재물운도 부드럽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협상에서 감정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설득하면 당장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얻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믿고 장기적으로 함께 가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재정적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드러운 대화는 금전뿐 아니라 인연운도 열어주는데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네트워크가 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연한 대화는 단순히 말투나 어휘를 부드럽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읽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서로의 이익을 함께 찾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을목은 환경에 맞춰 방향을 바꾸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관계를 복원하거나 갈등을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의 뱀띠는 이렇게 관계의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재물과 복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유연함으로 다가가면 그것이 곧 기회의 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5년생 뱀띠는 사주상 을목의 세밀함과 사화의 직관력을 함께 지니고 있어 손끝의 감각이 뛰어나고 예술적 감성이 풍부한 편입니다. 이런 기질은 단순히 취미 활동에서 만족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년의 재정운과도 연결됩니다. 2025년 이후의 운 흐름을 보면 억지로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좋아서 하던 일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사주에서 정인과 식상의 조화가 부드럽게 흐를 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품을 만드는 일, 요리, 글쓰기 혹은 음악과 같은 창작 활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처음에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취미였던 것이 주변의 관심과 요청을 받으며 작은 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선물로 주었던 작품이 입소문을 타고 판매로 연결되거나 취미로 만든 요리가 소규모 주문을 받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서 하던 일이 부수입의 문이 되는 것은 억지로 수익을 내려 하지 않았기에 더욱 자연스럽고 안정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디지털 환경과의 결합도 유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작품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원하는 사람과 연결되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작은 온라인 마켓을 열거나 강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을목의 성장은 관심과 돌봄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작업이나 활동에 사람들의 반응이 모일수록 금전 흐름이 활기를 띠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를 크게 키우기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취미와 기술이 수익이 되더라도 본래의 즐거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해야 오래갑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적 여유뿐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얻게 되어 말년 운의 질이 높아집니다. 결국 2025년 이후의 뱀띠에게 부수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인간관계를 넓히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즐기면서 벌고 벌면서 즐기는 이 흐름을 잘 잡는 것이 말년 재복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2025년 65년생 뱀띠에게는 생활 공간과 일터의 환경을 정리하는 일이 단순한 청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을목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운이며 사화는 그 공간 속에서 흐르는 분위기와 에너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물건과 불필요한 물품이 쌓여 있으면 마음의 흐름까지 막히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공간을 정리하고 여백을 만들면 막혀있던 기운이 순환하면서 운의 흐름이 맑아집니다. 집안에 쌓인 오래된 물건을 비워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가구, 의류, 서류, 장식품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 부담이 줄어들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여유가 생깁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정리는 재물운과도 직결됩니다. 공간이 깔끔해지면 자연스럽게 생활 패턴이 정돈되고 그에 따라 금전 관리 습관도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구 배치나 조명을 바꾸는 것처럼 작은 변화도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책상이나 침대를 옮기거나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인테리어를 밝고 가벼운 색으로 교체하면 기운이 한층 부드럽게 흐릅니다.
사화의 기운은 따뜻하고 밝은 공간에서 더 활발해지므로 이러한 환경 변화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창의적인 생각과 새로운 동기부여를 이끌어냅니다. 이 시기에는 일터 환경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책상 위 서류 정리, 컴퓨터 파일 정돈, 사무 공간 재배치는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예기치 못한 업무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묵혀둔 자료나 오래된 연락처에서 새로운 거래처나 협력자를 발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공간 정리는 단순히 외형을 깔끔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5년의 뱀띠는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것을 비우고 필요한 것을 채우며 기운과 제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맑아진 공간은 곧 맑아진 마음이 되고 이는 새로운 기회와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65년생 뱀띠에게 2025년 이후의 흐름은 더 크게, 더 많이가 아닌 오래도록 안정적으로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을목은 빠르게 확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려 제자리를 지키는 나무와 같으며 사화는 강하게 타올랐다 사라지는 불이 아니라 은은히 주변을 덮이는 불로 작용할 때 가장 길게 빛을 냅니다. 이런 기운이 말년으로 갈수록 강해지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목표보다 매일 반복되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 복이 형성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끼는 편안함, 하루를 정리하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단순한 행복을 넘어 재물운의 안정과도 연결됩니다. 명리학적으로 마음이 안정되면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고 재물의 흐름 역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욕심이 지나치면 기운이 흩어져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년 복의 핵심은 유지와 균형입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과 관계를 잘 지키고 건강을 바탕으로 한 활동 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성취가 됩니다. 재물을 크게 늘리지 않아도 지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금전운은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건강관리, 가족과의 여행처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는 장기적으로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이 시기에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부러워하기보다 나만의 안정적인 루틴을 지키며 매일을 성실하게 보내는 것이 곧 복을 불러오는 길입니다. 이런 태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며 그 결과로 재정적 기회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65년생 뱀띠에게 2025년 이후의 말년 복은 결코 거창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만족감이 가장 큰 보상이 됩니다. 매일의 규칙적인 생활과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복을 유지하는 비결이며 그 평온함 속에서 삶의 진짜 가치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